자,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 동향이 설 연휴라고 한국 국민들은 신경을 끄고 쉬고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폴리티코지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27, 28일, 그러니까 2월 27, 28일 베트남 아마 다낭으로 짐작되는 데 곳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최종적인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비건이 아마 미국 정부하고의 합의한 부분을 이 언론에 밖으로 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의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많은 내용이 합의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하루 낮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끝났는데 1박 2일 동안 한다라는 것은 첫날은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물론 쉬오겠지만 둘째 날은 종전선언을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평화협정으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발표로 이어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 즉 한국은 대북 제재에서 빼주는 부분이 트럼프에 의해서 승인받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더 나아가서 철도 도로에 대한 자금까지도 투입된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자, 그리고 또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변화, 즉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시키는 방안이 나오게 되고 그 일환으로 한미훈련 중단이나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 근처에 배치가 되지 않는 실질적인 해구산에 구멍이 생기는 이런 일까지 연쇄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설 연휴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지요. 미국의 이 비건이 대북 특별 대표가 지난 3일날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4일날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의용을 면담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한국과 북한에 가기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미북 관계 정상화 등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의견을 긴밀하게 교환을 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핵시설 폐기에 따른 미국이 해야 될 일을 한미가 집중적으로 협의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북한의 여우 같은 김정은은 이번에 영변 핵시설, 사실상 풍계리나 동창리처럼 더 이상 북한이 핵시설을 분산 다변화해놔서 자기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영변을 가지고 또 미국과 거대하게 바꿔 먹으려고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가로 북한은 미국 측에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 대북 제재, 면제,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딱 그 내용대로 미북 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지금 미국 측에 전해졌고요. 자, 그래서 비건이 이러고 이제 청와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었는데 의외로
미군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른팔인 김혁철이와 실무회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김혁철을 내세웠다는 것은 다소 거치고 터프한 김영철보다는 아주 꼼꼼한 컴퓨터 같은 김혁철을 내세운 것은 자, 이번에는 매듭을 짓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중에 3일날 비건이 들어와서 4일날 청와대를 만나고 5일날 미군기를 타고 북한으로 평양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평양에서 어제 오늘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아마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차 미북 회담 때도 성김이 회담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최선희와 판문점에서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하는 부분이 평양이라는 것은 실무회담을 미북이 평양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미국 측으로 봐서도 이번에는 협상이 될 거니까 뭐 장소나 이런 내용에서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 보따리 안에서는 비건 네가 마음대로 거기 가서 협상을 하라.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이 협상에 트럼프가 아주 적극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비건이 평양에 간 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협상하다가 곧바로 김정은이한테 보고되고 아니 협상장에 도청장치를 해놔서 실시간으로 김정은이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지시가 곧바로 김혁철이한테 나오면서 이제 김정은이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 보고받으면서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비건한테 요런 보따리,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보따리 안에서 북한이 이걸 내놓는다면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협상을 하라고 위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자, 결국은 김정은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협상, 마지막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비건이 5일날 어제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아침 6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 들어간 것처럼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지금 이 평양으로 지금 도착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에 6시 50분에 서울에서 묵던 뭐 한 숙소 하얏트 호텔이겠죠. 여기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가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미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직 항로로 방북을 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차 미북 회담에서도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서 싱가포르 호텔까지도 예약을 해뒀다라는 문재인. 이 사람은 1박 2일로 해서 싱가포르에서 이튿날은 종전선언을 하겠다. 3자가 모여서 이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밀어붙였지요.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데려다가 미국 손을 잡아주고 종전선언을 이 와중에 하겠다고 하는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을 선언하면 뭐합니까? 한국의 위협은 더 강화됐는데요. 결국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국 대통령이 열어준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재래식 무기 전력이 약화되고 평화가 오고 있습니까? 그런 이런 사기 비핵화, 사기 평화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전이 되지 않고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되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 무력을 포기하는 상황,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거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무너지도록 되어야만이 이것이 한국으로서는 아주 현실적인 평화가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은 지금 2월 말 27, 28일 베트남 다낭에서 1박 2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회담에 지금 종전선언이 합의될 거라고 보고 베트남을 방문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음날 종전선언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미 베트남 다낭에 한국 기자들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베트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호텔까지 또 예약해 놓은 모양이에요. 자, 미북이 먼저 회담하고 나중에 문재인까지 와서 3자가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이벤트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베트남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자, 싱가포르에서도 문재인이 막판까지도 싱가포르에 가려고 했고, 프레스 센터까지 차리면서 합류를 기대했지만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문재인이 베트남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 관련자들은 싱가포르 때는 못 갔지만은 이번에는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사실상으로 문재인의 베트남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인도 모양이 아주 좋다, 바라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국정연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여기에서 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었고, 그 결과 지금 베트남 다낭으로 27, 28, 1박 2일간 회담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핵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미뤄줬고요. 그리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나 ICBM 일부 폐기와 종전선언의 빅딜 카드를 미국이 던진 걸로 결론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건은 최근에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 없다고 하지만은 한국의 대북 지원은 예외로 이번에 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이 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 트럼프가 대북 외교에 실패할 경우에 비상 대응책을 갖고 있다.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 훈련을 재개하고 군사 조치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건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에 했던 일종의 쇼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매우 암울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까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내몰려 갈 거고 올해 안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버리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총선에서 문재인이 이기도록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구출 작전을 지금 시작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올해 안에 평화협정까지 가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미군의 지위는 급속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자, 이 속에서 지금 의아스러운 발표가 하나 있었죠.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가 조용히 타결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CNN이 그저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어저께, 자, 국무부 관리의 이름을 익명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CNN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따라서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 10억 달러라는 것은 1조 130억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 돈으로 환율로 환산하면요. 그러면 한국이 거의 미국이 주장한 최후 조건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액수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도 1년이고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번에 미국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1200억 정도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를 수용하고 계약 기간도 1년이고 1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5년이냐 1년이냐의 차이는 이제 1년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군 사령부 지휘의 변동,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수정,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한국은 5년보다 1년을 선호했을 수 있고, 그래야 5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의 미군의 존재를 상정해 놓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 1년마다 주한미군 지휘가 바뀌어 가게 되면 이것은 1년 단위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서로 정하게 되는 부분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급속하게 미군의 위치가, 지위가 변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올 하반기 12월 달쯤에도, 그러니까 8, 9월 달부터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그때는 트럼프가 또 올려라 이러면 이제는 우리는 미군이 별로 필요 없거든 이러면서 서로 정리해가는 수순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결국은 이 문제를 서로의 다른 속셈, 트럼프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문재인은 그래 조금 올려주되 1년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미군을 쫓아내는데 더 유리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환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걱정을 들 수 있게 됐다라는 한국과 미국의 참모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이 이걸 합의 안 해서 1200억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을 깨서 트럼프가 철수시킨다면 한국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을 벗어나서 어차피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2월 27일 날 하는 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미북 연락사무소 같은 것들이 타결되면 이제는 유엔 사령부니 주한미군의 지위가 점점 없어져 가게 되고 전시작전권도 이양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을 쫓아내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는 하나씩 못이 박히는 건데, 대못이 박히는 건데 그때 그렇게 쫓아내면 되는 것이지 이번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판을 깨면 그 책임을 우리가 덮어 쓰는 거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그냥 죽이는 게 낫다. 주한미군의 이 목숨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요. 자, 근데 트럼프가 이 합의를 받아들였는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거라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고 이 사람은 말할 때마다 미군 숫자도 달라요. 그것은 매우 비싸지만은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시치미를 또 뚝 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말의 핵심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매우 비싸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이번에 폐기하겠다고 해도 손해가 아닌 이야기가 유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는 북한이 군사 공격을 피하려 핵미사일 시설을 이미 분산을 했다. 그리고 선박 간에 북한에 대한 환적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 간의 환적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중동 등에도 무기를 수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AP통신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어제 유엔 전문가 패널위원회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기습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미사일 조립과 시험 시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공항 등의 민간 시설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립, 보관, 시험 장소 등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일관된 동향에 대한 증거가 보고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과 또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최소 570만 달러에 달하는 57만 6천 배럴 이상의 석유 제품이 한 차례 환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사성 장군인 잭킨 전 미 육군 참모 차장은 어제 2차 미북 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 검증의 시간표 제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제재 중단에는 반대하고 종전선언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회담이 되려면 몇 가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북한이 무기 시스템 목록, 프로그램,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하에 그것을 폐기하는 시간표에 관해 우리에게 기꺼이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전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 외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리스트 제출, 사찰 검증 이것이 안 되는 한은 이것이 진정한 미국 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건데 미국은 지금 살라미식으로 나오는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썩는 척하면서 맞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핵 관련 시설은 은폐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신고와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유엔 대북 제재위 산하 북한 감시단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핵미사일 시설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서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죠. 자, 조셉 나이 전 미 국무부 차관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개인적 관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본질적인 비핵화의 첫 번째 단추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총체적인 시설, 연료량, 또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 그리고 은폐 장소 등을 북한이 리스트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미국이 알고 있는 것과 대조하는 사찰이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미북 관계가 신뢰가 회복된 뒤로 미뤄야 된다는 문재인의 중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북한이 또 핵시설 하나 그 아무 작업도 필요 없는 이미 쓰지 않은 왜? 노출이 너무 오래돼서요. 영변이 언제부터 영변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딴 데로 다 분산시켜서 핵도 딴 데서 만들고 미사일도 딴 데서 만들고 핵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고 영변은 북한이 과거에 플루토늄으로 핵을 만들 때 핵무기를 만들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북한 전역에 숨겨놓은 드럼통만한 원심 분리기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자 그리고 미사일 공장들은 지금 전부 분산시켜서 심지어 민간 공항까지도 위장을 시켜놨다는데 그런데 이런 북한의 지금 장난에 말려서 영변 폐기한다 뭐 ICBM 몇 개 폐기하겠다라는 쇼에 트럼프가 북한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고 문재인은 대북 지원과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그런 것을 이번에 발표하기로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불행이고요. 미국이나 트럼프만 기대하다가는 이건 나라 운명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